석방이 되자마자 큰 파문을 일으킨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폭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검찰 수사에 협조해서 낮은 구형을 받으려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홍민기 기자입니다. 석방 뒤 첫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과거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. 검사 질문이 없었는데도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며 포문을 연 겁니다. 의도가 담긴 폭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기도 합니다. 남 변호사는 법정에선 지난해 수사 당시엔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정신이 없었고 겁이 났다고 했는데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다며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. 실제 남 변호사의 진술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름의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. 우선 천화동인 1호에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. 자신 지분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말한 것은 대장동 사업의 몸통과 분리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. 자신은 부수적인 자금줄 역할에 불과했다는 걸 부각하려는 의도란 겁니다. 2014년 말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이 김만배 씨가 정진상, 김용 씨와 의형제를 맺고 영향력을 키웠다는 발언 역시 사업을 주도한 건 김만배 씨였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. 과거 반부패 수사를 맡았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구형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다만 이런 폭로가 오히려 남 변호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4억 원 이상을 전달했다거나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 3억여 원이 정진상, 김용 등 높은 분들 몫으로 안다는 증언은 오히려 형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지난해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남 변호사는 김용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8억 4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일 추가 기소됐습니다.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이런 폭로가 이른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남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이어지는 대장동 재판에서 당분간 증인석에서 유 전 본부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 추가 폭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. YTN 홍민기입니다.